그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 가보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 관련 소식. 예. 어제 처음 이제 출근을 했고요. 오늘도 청문회 대비 출근을 했죠. 예. 직전에 저기 들어오기 직전에요. 그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깊게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숙였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내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뭐 예측이 됐던 거죠. 예,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내란몰이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그 지점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강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상황을 당시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길게 사과를 했습니다. 거듭 사과를 하는데요. 작심하고 이제 좀 나와서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아마 거리에서 당시에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사과인 것 같습니다. 함께한 게 아니라 함께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분은 함께하지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저기 계셨죠. 저희와 함께하는. 네, 그렇죠. 네네네. 민주당 관계자들이 약간 선을 걷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뭐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좋은 지금. 자리인데. 네. 아니 좋은 자리라고 선을 걷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예산의 중심 열쇠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자리죠. 충분히 납득 안 가는 거 조금 더 이해합니다. 이어가 볼까요? 네. 조금 더 이어가 보면 공무원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영의 서야니까요.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신 공무원분들 뭐 지금 받아들여 줬는지 어쨌는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공무원들도 사과의 대상으로 넣고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뒤에 사과를 계속 또 합니다. 사과해서 제가 지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번에 탄핵 반대한 것도 사과, 뭐 본인의 판단이 잘못된 것도 사과, 뭐 받아들여줘서 감사한데 그분들에게도 사과, 막 계속 사과의 내용들로 가득 채운. 그런 출근길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저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한 회신이겠죠. 근데 그 뉘앙스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이 악화된 여론을 해소시켜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건 당신 책임이다라는 그런 것처럼 들리던데. 스스로 그러니까, 극복하고 살아남아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어제 언론에서는 그 멘트가 나오고 나서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과거에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은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대한 단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밝힌 것 같고요. 그 다음 말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인사권이 지명을 통해 행사될 수 있지만, 자 그럼 나는 인사권을 행사를 할 거다. 지명을 통해 행사될 수 있지만 지명 이후에는 충분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 역시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사실은 일단 지명을 했다. 그 다음에 검증이 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해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해석에서 뭐가 생략이 됐냐면 사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검증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검증이라는 건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국민검증이라는 더 큰 거. 일종의 여론이죠. 그렇죠. 여론 검증은 당신이 나가서 받아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통령으로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다음에 보이는 책임의 모습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다들 이렇게 오가다가
야 이건 뉴노멀인가 보다. 새로운 원칙으로 밝혀진 건가 보다라는 해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현 장관 논란이 이제 많으니까 뭐 다른 장관 후보자들한테 이러진 않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신이 태도로 증명하라. 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나요? 예를 들면 내란에 관련된 하루 만에 내란에 관련 저도 이 이혜훈 후보자가 성동 지역위원장 할 때 제가 성동 지역에 취재를 한 일주일 다녔었는데 다른 건 때문에 현수막 보면서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현수막이 많았어요. 예. 원외 위원장이라서 엄청난 현수막 많았습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은 부글부글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하고.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근데 이거 오죽하면 오늘 한겨레 신문도 제목을 내란 탕평이라고 뽑았던데 내란도 탕평하는 거냐라고 뽑았던데 근데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의 지지층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본인 운동장을 넓게 쓰더라도 자기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은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 여론이 이런데 이 정도 멘트는 당연히 그럼 내란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사람 뭐 믿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는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눕고 그렇죠. 많이 눕고 여러 번 눕고 계속 눕고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 지금 사실 허은하 비서관이 참 대통령실에 들어가자마자 여성의정 회장 빨리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란에 중속되어 있다. 내란을 완전 찬성한 그런 사람이 어쨌든 여성 의정의 회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성 의정의 이혜훈. 네. 물론 지금 바뀌었겠죠. 지금 내려놨을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영을 바꾸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바른 소리를 하고 탈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지대에 있다가 그러면 이제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혜훈 의원처럼 이혜훈 전 의원처럼 갑자기 그것도 장관으로 이렇게 급변침하는 경우는 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겠죠. 사실 급변침이 처음이 아니고요. 윤석열 캠프로 갈 때 사람들은 그래 보수 정당이 있었으니까 윤석열 캠프로 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행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유승민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게 원외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주목이 안 돼서 그렇지. 이미 2020년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캠프로 가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충성을 한 거를 보면 그런 급변침으로 보면 정말 극단적인 급변침으로 또 온 것이 또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좀 해석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별개로 물론 이제 이것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이 뭐 굉장히 정치적이다, 뭐 국민의힘에 폭탄을 던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야 이게 내란몰이 뭐 탄핵 반대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렇게 허망한 것인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한번 던져준 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의도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좀 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는 정치인들이 야 이렇게 장관 자리 하나 주면 이렇게 확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다 허망하고 허상이구나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혜훈의 낙마를 국민의힘이 꼭 바라기만 할까? 그러니까 이혜훈이 잘못되는 것을 국민의힘이 바라기만 할까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 국면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넘어가고. 민생 이슈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한테 이 마무리에서 마지막 신호를 던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건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끝났다. 투항해라. 귀순해라. 백기를 들고 오면 사실 먹고 살게는 해준다. 왜 제가 이 비유를 드냐면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 당에 못 버틴다라고 하면서도 2017년의 교훈이 있잖아요. 탈당을 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탈당하면 고생이지만 당적을 바꾸면 장관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장관 자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먹고 살기까지는 괜찮은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실력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기 때에는 숨어 있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위기가 끝나 안정한 시기가 되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리하기 위해 난 실력 있으니까 나오면 되는가.
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저는. 죄송한데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 네. 그런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사리에 맞지는 않죠. 그런 대혼란의 그리고 상황이라는 걸 국민의힘도 말씀드리고 그럴 있습니다.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지금은 고개 숙이고 있겠지만 네.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했을 때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나오겠죠. 예. 근데 그런 저는 생각이 있어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카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를 진짜로 묘수라고 생각해서 둔 건지 뒀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런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제 오늘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은 넘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선 넘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그건 비판이 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선은 넘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는 효과를 뭘로 기대했던 거냐를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 반응, 그다음에 윤어게인이나 탄핵 쓰레기 반응, 그다음에 지금 조중동조차도 보수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수는 다시는 정권을 못 잡고 보수 쪽에 머물러야 되는 전문가들이나 말하자면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게 87년 이후에 어쨌든 이게 민주당이 뭐 저쪽 붕괴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운동권들이 대거 전향했던 것 같은 역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하루 만에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뭐 대단히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왔다 사람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는 한국 양당 정치에서 그리고 일찍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의 차이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만 그 실개천 같은 차이고 진보랑의 차이는 강 같은 차이인데 이걸 넘나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진보 정치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정도의 시류 영합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게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 6개월 전에 던져지면서 발휘하고 있는 효과를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을 넘은 이유가 거기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해우는 뭐 생각이 다른데 잘 맞춰갈 수 있겠어? 뭐 확장 재정, 뭐 긴축 재정 이런 거 다른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맞출 저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힐 거라고 잘 봐요. 맞출 것 같은데. 저는 그거야말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난 오히려 더 이제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전혀 견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소득까지요? 기본소득까지. 기본소득은 뭐고 다 전부 다 네. 이제 완전히 맞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포퓰리즘이라고 너무 많이 말했고 음.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서 지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카드죠. 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카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네. 지지자들은 오늘 벌어지는 뉴스를 보고 오늘 반응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6월 지방선거까지 포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이 수를 둔 이유가 저는 비교적 하루 이틀 만에 나오고 있고 이해운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한 사과, 전 내일도 사과하고 모레도 사과할 거라고 봐요. 계속 아주 열심히 하겠죠. 청문회 때까지 계속 그리고 할 겁니다. 어제 기자한테 첫날 뭐라 그랬습니까? 확장재정 물어봤어요. 그거 따로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전 기자들 모아놓고 길게 설명할 거라고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식견과 전문성을 총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고 왜 지금 자기 생각이 달라졌고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할 거라고 보거든요. 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이해훈이라는 수를 둔 이유들이 좀 드러날 것 같고 여기에 근데 이렇게 되면 막 우리가 응원봉 들고 응원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되고 저쪽에서 내란 저렇게 얘기했던 사람 끌어다 쓰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인 패턴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략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윤어게인을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치던 사람의 입으로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실토하게끔 예. 만든 거잖아요. 예. 그 장면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확장 재정에 대해서도 막 확장 재정하면 무슨 나라 망할 것처럼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확장 재정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게 말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마 백기, 투항, 귀순 이런 저희 말들이 뭐 어머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그래도 이제 아들이 기자니까 뉴스는 보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반 화이팅 아니세요? 국민의힘 지지해왔고 어머니. 네. 근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멀쩡한 사람들은 이제 다 민주당 가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훈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공백이 좀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알던 KDI 전문가 출신 뭐 경제 전문가 이해훈과 지금 그저께까지 존재하는 현실 정치인 이제 이해훈은 좀 괴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기 좀 합리적인 사람 아니었나? 근데 저기 멀쩡한 사람들은 다 이제 민주당으로 가네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지금 이 이해훈을 발탁한 이유에서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장동혁과 전환길밖에 안 남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사실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리고, 예. 지금 완전 분위기가 이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정신없이 어제부터 왔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 메시지가 이렇게 어제 나왔는데 당성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 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성이란 말은 당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사실 이거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요.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한 말이 갑자기 이해운과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이해운 전 의원은 당성이 아주 강렬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해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동훈을 겨냥한 겁니다. 오히려 그 거꾸로 같은데 오히려 예. 그 당성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거다라는 예. 걸 보여준 그리고 거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한참 후배 아닙니까? 근데 한참 후배가 와서 당선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12월 한 초순부터 야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1월 1일에 딱 점 찍고 나타나갖고 중도 확장 싹 가자. 그래서 선거 딱 하면 된다. 딱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점 찍고 나타나서 중도 확장 할 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인의 전략이 틀어진 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다 좀, 계획이 있는 분이신데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윤상현이 말했던 것처럼 다 잊어주고 그래도 민주당이 싫어서 우리 찍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점 찍고 나타나줬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전략들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앞두고 쓰겠지만 틀어지가 좀 뭐 지연되거나 틀어진 거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로 돌아가려면 지금과는 달리 지금 앞장서 있는 뭐 장해찬이라든가 전환길과 달리 앞장 세울 사람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충성도도 있고 앞장 세울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들이 필요한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지가 정돈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사람들이 또 친한동훈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성이 부족하다고 예. 하는 게 지금 이해운 상황을 보고 한동훈 관련을 지금 거론한다는 거는 사실 메시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장동혁 대표는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한동훈 본인도 그렇고 친한계의 위치도 그렇고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을 이해훈과 관련돼서 메시지를 던지는 데 쓴다? 이런 거 보니까 사실 이해훈 이 후보자가 당적을 옮기게 되고 결국은 그리고 이렇게 포지셔닝을 바꾼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앞으로도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막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영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까지의 영입은 다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었죠. 네, 허은하, 맞습니다. 예. 뭐 그래 이석연, 뭐 다 사실 그전에도 영입 많이 했어요. 예. 뭐 권오을 이런 분들이 다 중간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 당에서도 약간 이 왼쪽에 있던 분들,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분들이 다 그게 됐죠. 사실은 근데 이해훈은 저 깊숙까지 그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그렇죠. 거지. 이게 전쟁으로 치면 최신 전략은 종심을 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을 넓게 쳐서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게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부부터 타격하는, 그러니까 지도부터 타격하는 게 이게 전술의 이제 일원칙인데요. 그런 거 치면 아주 크게 흔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략적으로만 보자면 예, 정략적으로 본 것입니다. 예. 아주 묘수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네. 정치부 기자들의 네, 그냥 예, 시선으로만 맞습니다. 보자면, 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제 또 이제 파급 효과와 또 거기에 대한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시각들이 근데 한 존재하니까. 6개월 정도 쌓인 지지율 데이터에서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집토끼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토끼가 단속이 되는 건 우리의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다 좋은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막 흩어질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고 그 자신감이 바탕이 돼야 지금 권태호 앵커 얘기한 것처럼 정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략적 선택을 하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진다. 이렇게 가면 사실 대통령한테 바라는 모습이 국민들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이게 아니라 저거는 좀 대통령다운 모습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 점에서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판을 크게 흔든 카드였다. 자, 메시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제1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도 이 서열, 예, 국가 서열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위치도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나왔어야 하느냐라고 여론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이해훈이 갔어.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포지셔닝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멘트가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나왔다는 것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고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면 아까 전에 김한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쪽 네. 보면 이제 이 집도끼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이제 한번 진출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근데 국민의힘은 알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만 해가지고 우린 지방선거 폭망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중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성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그 수성이라는 것이 윤어게인 세력에만 점점 쪼그라들고 굉장히 대비되는 것 맞습니다. 포인트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그렇지만 이제 넘버 3에 이제 불사파라고 있는데 네. 불사파 이렇게 배신 배반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돌아가신 최영희 선생님 찾고 이러는데 거기도 최배달 선생님 찾고 이러는데 여기도 배신 배반 싫어하고 감옥에 계신 윤석열 선생님만 찾고 있다. 불사파가 4-5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치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한 국면을 가져다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